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파워쿼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간단한 사례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최근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자, 이런 질문 내용이 올라왔어요. 최소 최대 사이값을 나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뭐 설명은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요거를 읽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면, 자, 지금 화면에 좀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지금 위와 같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이렇게 바닐라 메이플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대로 나오고 요 최소 최대가 H90, H95라고 하는 사이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자, 요게 첫 번째 형태. 자, 또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쭉 나열되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모든 사이 값들이 90, 91, 92, 93, 94, 95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지는 이런 식의 형태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65 버전이나 2021 버전이라 그러면 수식 같은 걸 참고해 가지고 작업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뭐 일단 이 형태 자체가 파워 쿼리를 이용하기가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파워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해서 제가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 요 테이블 범위라고 하는 명령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표가 아니니까 표로 등록하는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거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파워쿼리 편집기 창에 아주 데이터가 표시되어지겠죠.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작업해야 될 내용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여기 있는 요 H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90에서 95라고 하는 요 두 값을 일단 얻을 수 있어야 요 사이 값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러려고 그러면 얘들을 이렇게 열이 따로 있는 것보다 한 개 열에 있는 경우들이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다른 열 피벗 해제를 해서 얘들을 하나의 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요 열에 들어가져 있는 값들 중에 요 h라고 하는 부분하고 뒤에 숫자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자, 리본 메뉴 요 홈 탭에 열 분할 쪽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비숫자 대 숫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비숫자라고 하는 게 숫자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니까 요 앞에 h, i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뒤에 숫자 부분을 잘라달라 그러면 요거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잘려져 나와요. 자, 조금만 줄여놓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묶어 볼게요. 똑같은 애들은 요 내용하고 값 1을 기준으로 해서 묶어서 기본적으로 요 값 2에 있는 것들을 최소 최대값만 구분해서 나오면 다시 이렇게 오른쪽 열 방향으로 데이터를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내용하고 값 1 열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했어요. 홈 탭의 그룹화 명령을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고급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지고요. 내용하고 값 1이 상단의 그룹화로 묶여져 있고 아래쪽에서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걸 구할 거예요. 값 2 부분에 최소값은 90일 거고 20이겠죠. 이 똑같은 것들은 이제 메이플, 바닐라에 HI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를 뭐 최소값이라고 일단 입력을 하고요. 오타가 나네요. 최소값. 자, 그 다음에 집계 추가해서 최대값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값 2 관련해서 제가 최대값 이렇게 만들면 확인. 자, 이렇게 묶여져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요 두 개를
요 90부터 95 사이에 숫자를 돌려받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뭐 기본적으로 또 열을 하나 추가해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여기서 지금 만들 때 처리해 보자라 그러면 요 수식 입력줄이 보여질 거잖아요. 제가 조금 확대를 했는데 수식 입력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보기 탭 들어가서 요 수식 입력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요 수식 입력줄에 보면 요 중괄호가 두 번 있는 부분에 최소값 그다음에 콤마로 하나 구분되지고 또 최대값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요 최소값이 이치라고 하는 키워드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list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 2에 있는 가장 작은 값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타입이 럴러블 텍스트라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텍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인식되어 있는 건데 뭐 이거를 뭐 그냥 간단하게 고쳐보는 연습을 해보면 넘버 이렇게 해주면은요 숫자로 다 바뀌어요. 뭐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요 머리글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요 최소값 부분하고 최대값 부분을 하나로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요 최소값 열을 일단 얘를 목록이라고 할까요? 목록이라고 하고 이치 키워드는 그대로 쓰고요. 리스트 미니는 하나 썼죠. 타입은 꼭 굳이 지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자,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 맥스 값을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점점 찍고요. 기본적으로 리스트 맥스라고 하는 요 함수 부분도 여기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록으로 반환되지길 원해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잡은 것들이기 때문에 리스트로 이렇게 값이 반환되어질 수 있도록 중괄호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부터 여기 있는 숫자까지 90부터 95까지의 값이 요 목록이라고 하는 열에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대값은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 얘를 이제 지워주면 자, 이렇게 하나의 중괄호 안에 목록이라고 하는 안에 요 값을 요 숫자부터 요 숫자까지 하나의 리스트로 돌려달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에 원본 값이 숫자였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어지는데 일단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보면 뭐 토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발생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보면 자, 요 부분이 숫자가 아니어서 그럴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제가 숫자로 바꿔주는 number.from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고 얘도 number.from. 아, 여기 가로가 닫혀지는 부분이 없었었네요. 가로가 닫혀지고 number from 함수로 이렇게 가로가 닫혀지고 그럼 중가로가 여기고 여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 예, 제대로 돼 있죠. 그럼 이제 빈 공간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제대로 돌려졌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값이 조금 위로 올려 보면은요 90부터 95까지 나왔죠. 자, 여기는 20부터 23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90, 95, 20, 23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전체가 제대로 나왔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얘를 이제 펼치면 되는데 요거 펼쳐가지고 얘랑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확장 단추를 눌러보면 새 행으로 확장하는 옵션이 있죠. 확장하고 이 두 개를 붙여주면 되겠죠. 두 개 선택을 해서 변환 탭에 가서 열병합 같은 거 눌러주면 간단하게 구분 기호는 필요 없으니까 얘를 합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는 여기에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뭐 옵션이라고 해볼까요? 뭐 옵션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런 것들이 하나 딱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형태랑 똑같죠? 자, 그럼 이걸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그럼 다시 한번 그룹화 해가지고 리스트 만들고 쉼표로 구분해주는 동작을 하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제가 설명드려 본 적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만 작업을 해서 끝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름은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제가 결과라고 하고 파일 탭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눌러서 표로 기존 워크시트의 요 범위에다가 반환하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돌려져 나왔죠. 자, 그럼 이제 파워 쿼리가 좋은 점들은 뭐예요? 데이터 추가되지면 자동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새로 고침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제가 여기다가 엑셀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연도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2000 지금 21 버전이 마지막이고 지금이 2023년이니까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는 앞에 영문자가 없긴 하네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얘를 새로 고쳐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고침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확실히 이 부분에 요게 앞에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에러가 났다고 하네요. 확인. 자, 그럼 제가 다시 요 앞에다가 엑셀이니까 2라고 하는 영문자를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2라고 하는 영문자를 입력을 하고 다시 새로 고쳐볼까요? 새로 고쳐보면 자, 이렇게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규칙이 만약 명확하게 되어 있긴 해야 되는데 물론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파워 쿼리에서 작업을 할 때 예외되지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오늘은 이런 사례를 파워 쿼리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M코드 연습하시는 분들은 편집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작업을 해가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